오늘은 청록파 시인으로 유명한 박두진. 자, 우리가 청록파 그러면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시인을 얘기하죠. 세 사람. 그 중에서도 박두진 시인의 정산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자연물인 청산, 푸른 산이에요. 청산을 통해 밝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노래한 시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밝지 않고 평화롭지 않은 세계란 얘기겠죠? 여기서 청산은 현재는 불완전하지만 눈 맑은 가슴 맑은 볼이 고운 사람에 의해 완성되는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광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밝은 세상이 오기는커녕 오히려 혼탁과 혼란만이 가중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화자 또는 시인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화자는 부정적 현실 인식에 좌절하지 않고 이상향이 오기를 소망하며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산도 어떤 시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산문시군요. 사나 우뚝 솟은 푸른 사나 훨훨훨 흐르듯 짙푸른 사나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꼴 골짜기서 우러오는 뻐꾸기. 자, 기본적으로 이건 사음보 형태인 것 같아요. 그죠? 사나, 푸른 사나,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볼이 고운 나의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볼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 가고 티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줄 볼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넘어 뻐꾸기는 오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자, 산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음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듬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구절이라든가 시어들이 나타남으로써 또한 리듬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 우뚝 솟은 푸른 사나 훨훨훨 흐르듯 짙푸른 사나. 자, 사나 부르고 있죠, 그죠? 도노법이에요. 우뚝 솟은 할 때 우뚝이라고 하는 것은 의태어를 나타내는 거죠. 음성상징어예요. 푸른 사나.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이걸 거예요, 그죠? 푸른 산. 이 푸른 산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적 세계이며 훨훨훨. 자, 우뚝이 음성상징어라면 훨훨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성상징하면서 흐르듯 짙푸른 사나 이렇게 돼 있네요. 사나 우뚝 솟은 푸른 사나 훨훨훨 흐르듯 짙푸른 사나. 자, 반복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나 뭐합니까? 아는 도노고요.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산 우뚝 솟은 푸른 산 흐르듯 짙푸른 산 점점 세져야 약해져요. 세지죠. 점층법이에요. 결국 도노법, 반복법, 점층법을 통해서 산의 푸르름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말 위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자 여기서 금빛 기름진이야. 기름진에다 체크를 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금빛 기름진은 건강한 생명력 정도로 보시면 돼요. 둥둥, 역시 마찬가지로 음성상징어죠. 요거는 의성어고요.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이에요. 흰구름이 있는 게 아니라 흰구름이 건너간 자리에 깨끗한 하늘이란 뜻이에요. 아, 깨끗한 하늘.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거죠. 그죠? 지푸르죠. 나무들 무성하죠. 기름지죠. 그 다음에 깨끗하죠. 얼마나 좋아.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네. 왜?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존재하는 것이 없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없어. 야, 그럼 너무 적막하지 않니? 꾀빠꾸기도 하나요. 빠꾸기도 저 너머 골짜기에서 울고 있어요. 즉, 이 앞부분에서는 청산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뒷부분에서는 청산의 일종의 공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방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해방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요소, 즉 혼란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1년은 긍정과 부정, 생명력은 넘치지만 적막한 청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연 보겠습니다. 사나, 푸른 사나. 자, 구조가 비슷하죠? 네 가슴 이걸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즉 너의 가슴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풀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실은 원관념이 풀밭이겠죠? 그것을 가슴이라고 표현한 일종의 의인법이면서 은유법입니다.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잠깐 뭐가 나왔어? 나가 나왔네요. 자, 1인칭 화자가 드러나고 있나요? 그렇죠.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이게 뭐지? 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가슴이 울어라. 자, 여기도 나는 가슴이 울어라. 나는 가슴이 울어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울어요? 줄줄줄 울어요. 자, 그럼 이 줄줄줄은 물소리가 줄줄줄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가슴이 우는 소리가 줄줄줄일 수도 있어요. 즉 물소리와 눈물이 흐르는 소리 두 개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하나의 시어에 두 개의 의미를 갖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중의법이라고 하죠. 별표 빵야. 아득히 가버린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희미하게 보일동말동하는 보고 싶은 하늘에, 자, 가버려서 잊어버린 하늘, 그 다음에 아직은 오지 않은 하늘. 결국 둘 다 공통점 뭐야? 곁에 없는 거죠. 지금은 없는 거죠. 어쩌면 만날지도 모르는 보리고 온 사람.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야? 보리고 온 사람이죠. 화자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존재이면서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반복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반복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그렇죠.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죠. 자, 여기까지 2연. 2연은 보리고 온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보겠습니다. 티끌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고 가슴 맑은 보고 싶은 나의 사람. 달밥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보리고 온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 가고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나는 아침에 이르면 향기로움 이슬밭 풀밭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줄 보리고 온 나의 사람. 이거는 순서대로 구절로 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딱 보니까 어때요? 티끌 부는 세상 부정이죠. 벌레 같은 세상 부정이죠. 달밤 부정이죠. 새벽녘 부정이죠. 그렇죠. 달 부정이죠. 밤 부정이죠. 눈물 당연히 부정이겠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시어들을 쭉 나열하면서 뭐예요? 현재 현실 상황 자체가 매우 혼란스럽고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보리고 온 나의 사람이 긍정이겠죠. 또 뭐가 긍정이겠어요? 그렇죠. 튀어올 빛난 하늘, 밝은 하늘, 아침이
긍정이겠죠. 뭐가 긍정이라고요? 그렇죠. 버리고 온 나의 사람이 긍정이겠죠. 자, 이 버리고 온 나의 사람이나 티어 올이죠. 올. 밝은 하늘과 빛나는 아침. 버리고 온 나의 사람. 이건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기다림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 그랬더니 눈이 맑고 가슴이 맑은 사람이래요. 즉 순수함과 건강함을 지닌 존재래요. 또 뭐야? 자, 버리고 온 사람이 어떻게 오는데 총총총 온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더더군다나 달이 가고 밤 가고 눈물 가고 달려도 와줄 버리고 온 나의 사람은 결국은 이 달과 밤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버리고 아침과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소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3년은 버리고 온 사람에 대한 기다림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연 보겠습니다.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넘어 골넘어 뻐꾸기는 오는데 지금 뻐꾸기가 여기에 온 게 아니야. 뻐꾸기는 골짜기 너머에서 울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는 긍정의 상황은 아니야.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자, 사람들의 모습을 뭘로 표현하고 있죠? 물결 같은 지규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물결이 어때요? 맑고 깨끗해요? 아니에요. 아우성 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즉 뭐야? 혼란한 상황이야.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나는 뭐예요? 그리워하고 있어요. 뭘 그리워해요? 버리고 온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즉 물결 같은 사람 속이라든가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은 광복 후에 혼란한 현실을 나타내는 거라면 그 속에서 화자는 그리워합니다. 뭘 그리워합니까? 너만 그리워합니다. 너가 누군데요? 버리고 온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철도 없이 너만 그리워해요. 철도 없이, 철딱선이 없이 라는 뜻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고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리워하지만 그 기다림의 결과가 긍정이 될 가능성은 쉽지는 않다는 거죠.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암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철도 없이 그리워하죠. 그 말은 결국 뭡니까? 기다림의 결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더더군다나 너만 그리노라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이렇게 그리노라를 반복함으로써 기다림에 대한 자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연. 4연은 버리고 온 사람에 대한 기다림의 의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청록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박두진 시인의 정산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상징적이고요, 소망의 어조죠. 자, 밝고 건강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다. 자, 특징 첫 번째, 자연의 원리와 인간사의 원리를 대응시켜 전개하고 있다. 자, 이게 뭐죠?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설명하면서 안 했던 것 같은데 봅시다. 자, 일단 시상은 뭐예요? 밤이에요. 화자가 처한 현실은 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밤은 달과 눈물로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밤이면 당연히 자연의 원리는 뭡니까? 아침이 되겠죠. 그 아침은 바로 뭡니까? 밝음의 시간이라고 볼 거예요. 자, 이게 자연의 원리라고 한다면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현실은 티끌 부는 세상이고요. 벌레 같은 세상이에요. 즉 부정적 현실이에요. 그 부정적 현실 속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란 결국 어디로 나아가는 거야? 그렇죠. 긍정적 현실, 이상적 세계로 진행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의 원리와 그 다음에 인간사의 원리가 이렇게 서로 대응을 이루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은 아마 버리고 온 사람일 거예요.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과거의 모습이죠. 아른아른 오지 않은 보고 싶은 하늘, 미래죠.
그 속에서도 어쩌면 만날지도 모르는 보리고운 사람, 그 보리고운 사람을 나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혼자서 그리워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보리고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렇죠. 눈 맑고 가슴이 맑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순수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리고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홀로 서서 눈물 어리는 사람이에요. 보리고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달려서 와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보리고운 사람이란 우리는 이렇게 봐야죠. 순수하고 건강한 세계를 완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존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음성 상징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작품이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이에요. 자, 어떤 반복이 있는가?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사나, 푸른 사나, 짙푸른 사나, 또 사나, 푸른 사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또 반복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여기도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네요. 거기만 반복법인가? 아니죠.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철없이 너만 그리노라. 이런 식으로 사나, 그리워라, 그리노라 라고 하는 반복을 통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음성상징어 볼까요? 음성상징어 어디 있어요? 우뚝 솟은 푸른 사나, 훨훨훨 푸르듯 짙푸른 사나. 자, 여기서 음성상징어 의태어와 의태어가 사용되고 있네요. 또 있나요? 둥둥 산 넘어. 이때 둥둥은 의성의태어죠. 의성어가 되기도 하고 의태어가 되기도 하는데 산을 넘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의태어적 성격이 강하겠네요. 그죠? 또 뭐 있어요? 그렇죠.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라든가 총총총 달려도 와줄 보리고운 나의 사람 등과 같은 음성상징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역동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두진 시인의 청산도, 요거는 일제시대가 아니라 광복 이후 내지는 광복 직후 우리가 해방공간이라고 해요. 45년부터 48년 그 사이에 혼탁했던 우리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 또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